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보데플라 그리는 거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고차 방정식의 전달함수 보데플라 어떻게 그리는지 살펴봤는데 그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예제 문제 있습니다. 자, 이거 제일 먼저 뭐 해줘야 되죠? 자, 우리가 앞에서 그냥 일반적인 보데플라 할 때는 S를 J 오메가로 치환을 했는데 우리가 고차 방정식으로 할 때 뭐를 먼저 해줘야 되냐면 치환보다 이거를 그 코너 주파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식을 어떻게 바꿔주냐? 자,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코너 주파수가 얼마일 것 같아요? 1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코너 주파수를 알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J오메가를 집어넣어서 풀면 되지만 이처럼 코너 주파수가 애매하다, 한눈에 보기 힘들다 라고 할 경우는 우리가 코너 주파수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수식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해주는 게 우리가 치환을 해주는 거야. S는 J오메가를 대입함으로써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제타 값을 또 유추할 수 있는데 제타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요 공식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게 2차 방정식인데 복소수 해를 갖는 경우잖아요. 그럴 경우 이게 일반적인 폼이 앞에서 배운 요 형태란 말이야. 요 형태일 때 우리가 2제타 그 다음에 코너 주파수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 보면 여기서 제타는 뭐가 되느냐? 여기서 2제타라는 게 1.2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제타는 0.6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 계속 풀어볼까요? 그 다음에 치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죠?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죠. 절대값. 그러면 분자는 이렇게 되고요. 밑에는 100이 튀어나오고, 자, 요게 실수고 요게 허수잖아요. 그러면 1 제곱 1.44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죠? 절대값으로 크기를 구했어.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뭐야? dB와 데시벨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데시벨로 바꿔주면 이게 20 로그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20 로그 그 다음에 빼기 20 로그 100 그 다음에 빼기 20 로그 1 빼기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하나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일단 주황색부터. 자, 요거부터 그려봅시다. 요거. 이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그리는지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자, 첫 번째 텀에서 코너 주파수가 얼마예요? 요거에서 코너 주파수. 이거의 코너 주파수가 뭐겠습니까? 이거를 쓰면 요거잖아. 코너 주파수는 1이 됩니다. 그럼 1을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는 거야. 자, 첫 번째, 오메가가 1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오메가가 1인 경우가 있을 거고, 세 번째, 오메가가 1보다 큰 경우가 있겠죠. 그럼 1보다 작은 경우는 요 1 오메가 제곱이 1에 근사하니까 이거는 결국 0dB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표현해주면
1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20 로그 루트 2가 되니까 이거는 3dB가 된다. 플러스 3dB죠. 여기 앞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메가가 1보다 크면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이 뭐에 근사하게 되는 거죠? 오메가의 제곱에 근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20 로그 오메가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러면 1을 기준으로 해서 10이 될 경우는 몇 dB가 되는 거야? 20dB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점 찍어주고 100일 경우는 몇 dB죠? 40dB죠. 그러면 여기 찍어주고 하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텀 볼까요? 그거는 우리가 색깔을 보라색으로 바꿔서 봅시다. 요거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 이거는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몇 dB가 될까요? 마이너스 40dB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주파수가 변해도 이거는 마이너스 40dB가 유지가 되니까 그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분홍색으로 볼게요. 요거죠, 요거는 어떻게 돼요? 자,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거의 코너 주파수는 뭐예요? 코너 주파수가 10이죠, 10. 그러면 우리가 10을 기준으로 보는데 오메가가 10보다 작은 경우 그걸 봐야 된다 이거죠. 자, 10보다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1 빼기 10 오메가의 제곱이 뭐에 근사하게 됩니까? 1에 근사하게 되는 거죠. 1. 그러면 이게 1이 되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10분의 오메가는 이게 뭐에 근사하게 됩니까? 0에 근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점점 작아지니까 0. 그럼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0 로그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곱하기 1.44가 되니까 결국 이건 뭐가 되죠? 0dB가 된다 이거죠. 0dB.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 오메가가 10보다 큰 경우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10보다 큰 경우는 이거 뭐에 근사합니까? 요거에 근사하게 되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이거에 근사하게 되면 이게 안에다가 써주면 10 오메가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4승이 됩니다. 여기 4승이 되고 더하기 1.44 오메가 나누기 10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4승이고 이건 제곱이니까 결국 이거 뭐에 근사하게 되죠? 마이너스 20 로그 루트 오메가죠. 이렇게 근사하게 된다 이거죠. 그럼 이게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0 로그 오메가 나누기 10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까지 계산한 거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0보다 작은 경우 코너 주파수 요거를 기준으로 0보다 작은 게 0dB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10보다 큰 경우가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럼 10일 경우는 어떻게 돼요? 10일 경우는 몇 dB가 돼? 여기서 0dB가 되는 거지. 100일 경우는 얼마가 돼? 이게 100일 경우 마이너스 40d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00일 경우는 몇 dB가 될까요? 마이너스 80dB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세 번째로 뭘 해줘야 되죠? 10에 대해서 보는 거지. 그럼 10에 대해서 풀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10을 넣어주면 1 빼기 오메가 10의 제곱은 뭐가 되죠? 0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나게 되냐? 20 로그 루트 1.44 10 나누기 10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0 로그 루트 1.44가 되는 거죠.
그러면 1.44는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20 로그 루트 1.2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면 20 로그 결국 1.2가 되는 거죠. 1.2라는 게 아까 전에 제타가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제타가 0.6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 20 로그 2 제타라는 거잖아요. 앞에서 우리 계산 다 했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풀어주면 이때 값이 뭐냐? 이거는 마이너스 1.58 dB가 되는 거예요. 1.58 dB. 1.58 dB니까 요 정도가 되겠죠. 요 정도. 마이너스 1.58 dB.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앞에서 우리 일반적인 폼으로 나타낸 거 봤을 때 0.5일 경우는 여기 제택값이, 즉 우리가 이게 코너 주파수 요거를 대표했을 때 이 제택값이 0.5일 경우는 바로 0에 0dB가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제택값이 0.5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 제택값이 0.5보다 작은 경우는 이렇게 홍나듯이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제택값의 범위는 0에서부터 1이다 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0.6이기 때문에 제택값이 0.6은 안으로 들어가는 모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제택값이 0.5보다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0.5보다 작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홍 모양으로 나오겠죠. 뭐 이거를 꼭 알아두거나 뭐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한 다음에 제택값을 넣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즉 코너 주파수에 해당되는 값을 대입해주면 바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각각에 대해서 했으니까 뭘 해줘야 되죠? 합쳐줘야 된다 이거죠. 합쳐주면 이거 빨간색으로 해봅시다. 자, 코너 주파수 1을 기준으로 봅시다. 1보다 작은 경우는 이게 0dB이고 마이너스 40dB니까 합쳐주면 마이너스 40dB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1부터 이제 코너 주파수 10까지 한번 그 사이를 볼까요? 이거는 계속 0dB야, 요거는. 근데 지금 요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플러스 20dB per decade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어? 이것도 여기까지는 증가하는 거가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코너 주파수 10 이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 플러스 20dB로.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0dB per decade로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40dB 그대로 오고. 그럼 이 두 개를 합쳐주면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겠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0dB가 되는 거죠. 20dB가 되니까 다시 이렇게 감소한다 이거죠. 여기까지. 그리고 100 넘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 여기는 마이너스 40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건 플러스 20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는 마이너스 20으로 감소하니까 이대로 이어져서 감소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표시해 주라고 했죠. 기울기. 이건 20dB per decade가 된다는 얘기고 이거는 마이너스 20dB per decade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차 방정식 전달 함수를 표현해 줄 때 해줘야 되는 게 또 요거, 이 고차 방정식의 코너 주파수에서의 그 그래프의 쉐입을 봐줘야 되는데 이거는 밑으로 감소하는 쉐입이니까 우리가 요런 모양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여기가 마이너스 20dB, 그러면 요거 최고점이 이 두 개의 차이가 앞에서 얼마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1.58이라고 했으니까 20dB 빼기 마이너스 1.58이니까 요 점 실제로 표현하는 요 점은 21.58dB가 된다 해서 마무리까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전달함수를 보대 플롯으로 그렸더니 주파수상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다 아는 거죠? 그럼 보대 플롯에서 크기를 구했으면 그 다음에 뭘 구해줘야 되는 거죠? 페이즈, 위상을 또 구해줘야 되죠. 그럼 위상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와야 될 부분이 요거입니다. 요거.
요거. 즉 j 오메가로 치환한 부분. 그러면 각도를 한번 구해 볼까요? 각도를 구하면 자, 우리 분자에 있는 거 각도가 어떻게 됩니까? 역탄젠트. 실수가 1이고 허수가 오메가니까 오메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 있는 거니까 분모는 빼기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100이라는 거 몇 도입니까? 각도로 표현하면. 실수의 각도가 몇 도야? 여기 실수고 여기가 허수야. 근데 100이라는 건 여기에 위치하잖아. 양수니까. 그럼 각도가 몇 도야? 0도죠. 그럼 0도가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요거 실수고 요거 허수니까 이것도 역탄젠트로 하면 1 빼기 오메가 10의 제곱이고 1.2.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이제 각도를 구해주는데 하나하나 잘게 잘라서 각도를 그려주고 맨 마지막에 합쳐준다는 거. 그럼 첫 번째 거부터 해봅시다. 첫 번째 주황색으로 요거죠. 자, 요거 1번 코너 주파수가 얼마죠? 이 각도의 코너 주파수 1이 되는 거잖아요. 1. 여기 1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코너 주파수 1이니까 그럼 탄젠트 마이너스 1이면 얼마예요, 이거? 몇 도야, 이게? 45도가 되는 거예요. 45도. 그럼 코너 주파수를 중심으로 10배 작고 그 다음에 10배 큰 경우 그걸 뭐라고 했죠? 자, 이게 됩니다. 그럼 이건 얼마가 될까요? 뭐에 근사하죠? 0에 근사합니다. 0도에. 자, 세 번째 10배 큰 경우 이거는 뭐에 근사합니까? 90도에 근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그려볼까요? 코너 주파수. 항상 코너 주파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돼. 코너 주파수가 1이니까 이게 45도래. 그럼 여기 점을 찍어요. 그리고 0.1일 때가 0도래. 그리고 10일 때가 90도래. 이렇게 찍으면 되죠. 자, 그러면 그려주면 이 점을 연결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울기 표시 해줘야 되죠. 이건 1 디케이드마다 몇 도씩 증가하고 있죠? 45도씩 증가하고 있죠. 플러스 45 디그리 퍼 데케이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요거는 0도고 이거를 볼까요? 요거의 코너 주파수가 어떻게 되죠? 10이 되죠. 10. 그러면 10을 대입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탄젠트 마이너스 1 역탄젠트 이게 10이니까 1 빼기 1에 1.2가 되니까 이게 결국은 뭡니까? 무한대가 되는 거죠. 무한대가 되면 이거 몇 도야? 몇 도겠어요? 이거 생각해야지. 삼각함수. 이렇게 해서 이거 90도. 그 다음에 여기 180도일 경우 이렇게 내려오는데. 근데 여기 플러스 무한대잖아. 플러스 무한대면 어디로 가겠어? 이게 점점 여기로 간다는 거잖아. 이게 여기로 갈수록 뭐에 가까워집니까? 90도에 가까워진다 이거죠. 90도. 자, 그럼 두 번째는 이거보다 10배 작은 경우 보라고 했죠. 1인 경우입니다. 그럼 탄젠트 마이너스 1 하고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1 빼기 0.1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1.2 곱하기 0.1이 된다 이거죠. 그럴 경우 이거는 탄젠트 마이너스 1에 0.1212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건 몇 도일까요? 이 값이 0.1211에 0.12면 거의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여기 요 부분. 그럼 뭐에 가까워지고 있어? 0도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0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메가가 100이래요. 100일 경우는 역탄젠트 1 빼기 그러니까 10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1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0.1212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몇 도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마 여러분이 계산기에 이 값을 놓고 보면 이게 마이너스 6.9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6.9도. 그럼 마이너스 6.9도라는 건 여기 있는 값인데, 그러면 이거는 0도이고 90도이고 마이너스 6.9도로 가냐? 그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볼까요? 마이너스 0.1212가 어디 있습니까? 마이너스 0.12는 요 값이잖아, 여기. 응? 요 값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각속도가 1, 10, 100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각속도라는 게 뭐야? 라디안이라는 게 뭐였어요? 라디안이라는 거. 이렇게 있으면 원이 있어요. 라디안이라는 거는 여기 반지름하고 요 호L하고 같아지는 각도가 1라디안이라고 했잖아. 그럼 라디안이 움직여. 그게 라디안 퍼 세컨이 돼가지고 이게 각속도가 되는 거고, 이게 뭐냐면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지금 각속도가 1, 10, 100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는 움직이는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각도가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각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럼 각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마이너스 0.1212라고 해서 여기 요 점을 찍어서 이게 각도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요 점을 고려해 줘야 된다 이거야. 그럼 요 점을 고려해 주면 이게 각도가 얼마가 되느냐? 플러스 173.1 디그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또 요것도 앞에 마이너스 S가 마이너스 90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요거까지 이해 가나요? 아마 여러분 계산기를 요거다 놓고 치면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면, 마이너스 6.9도가 나와요. 마이너스 6.9도. 6.9도. 마이너스 6.9도라는 건 여기잖아. 여기. 마이너스 6.9도. 그때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0.1212라고. 그러면 요거 0도 마이너스 90도에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6.9도로 하면 역행하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돼. 각속도가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서 이게 마이너스 0.1212를 요 점을 고려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 점을 고려해 줘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 요 점에 마이너스 0.1212에 대응하는 각도가 이게 173.1도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가져다가 이렇게 써준다 이거죠. 그럼 이게 결국 뭐에 근사하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80도에 근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그려볼까요? 자, 항상 코너 주파수를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코너 주파수가 10일 때 이거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10일 때 마이너스 90도. 1일 때 0에 근사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100일 때는 뭐에 근사하죠? 마이너스 180도에 근사하고, 이거보다 오메가가 1000일 때도 한번 넣어서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거의 180도에 근사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갖고 그려주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게 뭐죠? 합쳐주는 거예요. 합쳐주는 거. 그러면 코너 주파수를 중심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0.1에서 1 사이에는 이건 0도고 이거는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증가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합쳐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45도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1에서 10 사이를 볼까요? 1에서 10 사이를 보면 이것도 45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거는 몇 도씩 감소하고 있죠? 마이너스 90디그리 퍼 데케이드씩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10 증가할 때마다 90도씩 감소한 거니까. 그러면 이거 플러스 45도 더하기 마이너스 90도 하면 결과적으로 몇 도야? 마이너스 45도가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감소하는 걸로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감소. 1 데케이드 증가할 때 감소하는 거.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점에서부터 이제 12U를 볼까요? 12U에서부터 보면 이거는 90도로 딱 세팅이 되어 있고 이거는 마이너스 90도로 감소하고 있어요. 즉 기울기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 요거는 0도다 이거죠. 기울기의 변화가 없어. 이거는 마이너스 90도로 변하고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씩 감소하겠습니까? 90도씩 감소한다 이거죠. 그럼 요거 기준으로 우리가 90도 감소하는 걸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100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고정. 변화가 없죠. 이것도 변화가 없고 근데 이건 90도고 이건 마이너스 180도니까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90도가 되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다 그려주고 해줘야 되는 게 이제 각도 표시죠. 요거는 마이너스 45디그리 퍼 데케이드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요 10에서부터 100 구간은 마이너스 90디그리 퍼 데케이드.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마이너스 90도에 수렴해서 쭉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문제 뭐 여러분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이 순서대로 따라하면 다 풀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요 부분, 이 마지막 부분. 즉 마이너스 0.1212가 실제로 여러분 계산기에 넣으면 마이너스 6.9도가 나오지만 이 값을 우리가 해갖고 이게 떨어졌다가 0.9도로 딱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각속도가 증가하는 방향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이 각도가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요 점을 고려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 점을 고려해 줘서 이 각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갔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건 계속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져서 결국 마이너스 180도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거 있나요? 없죠? 자, 예제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이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 먼저 이제 전달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해줘야 될 게 뭐죠? 전달함수는 어느 경우에만 우리가 고려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S 도메인 안에서만 우리가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라플라스 변환으로 바꿔줘야 되죠. 라플라스 변환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볼드 V 입력이 되고요. 저항은 그대로 1K옴이 옵니다. 그러면 이 캐패시터는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50K가 되는 거고요. 여기 저항 4K옴이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V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종속 전류원 이것도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캐패시터도 10의 8승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제 임피던스로 바뀌는 거죠. 5K 옴이 되고 V 아웃입니다. 자, 전달함수가 우리가 뭐라고 했죠? 입력 출력의 B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하고 요거의 이제 B를 가지고 전달함수를 만들어 줘야 돼. 근데 문제는 이 두 개의 회로가 서로 끊겨 있어. 물리적으로 끊겨 있지만 뭐랑 연결돼 있냐? 여기 VX하고 연결된 거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체인 룰에 의하면 VI, VX를 구하고 VX, Vout을 구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먼저 요거 한번 구해볼 거야. 요거 구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요거 저항이고 요거는 이제 임피던스고 즉 리액턴스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저항이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전압 분배 법칙 적용해주면 돼. 그럼 전압 분배 법칙 적용해주면 자 1000 더하기 5만 더하기 자 여기 4000이죠. 4K니까 분의 우리는 4K에 걸리는 거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1000S 자, 두 번째로 해줘야 되는 게 여기 전류원이 흘러가서 어떻게 전압을 만드는지 Vout에 전압을 만드는지를 보면 되는데 요거하고 여기 Vout의 관계식을 즉 전류원하고 이 전압 Vout의 관계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전류원인데 이게 요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걸리는 게 지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야.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게 어디에 전압이 걸리냐면 OK도 걸리지만 여기 캐패시터에도 걸려. 왜냐하면 여기가 같은 노드니까요. 그렇죠? 병렬로 된 노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전압이 걸린다고. 그 말인즉슨 여기에 전류가 흘러와서 요거 두 개의 저항하고 합쳐지면 전압이 생기잖아요. 오메 법칙에 의해서 그 전압이 결국 그 출력 V 아웃의 전압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00분의 Vx 곱하기 이거 두 개 병렬이잖아요. S 활승 이게 뭐냐면 결국 V 아웃이 된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Vx분의 V 아웃으로 나타내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의 8승 더하기 S분의 10의 8승 곱하기 5000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2번식입니다. 1번식 곱하기 2번식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전달함수를 구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정리가 되는 거는 여러분이 집에 가셔갖고 디테일하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게 됐어요. 이거는 어떤 과정을 거쳤냐 하면 이 전달함수를 우리가 코너 주파수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딱 보면 코너 주파수가 뭐일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10이고 20K 즉 2만이라는 거 한눈에 알 수 있죠. 이게 코너 주파수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수식을 변형시켜 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이걸 이제 보데 플러스로 그려주고 싶어. 그럼 뭘 해줘야 되죠? 그쵸? S, J, 오메가 해주면 되죠. 그럼 H, J, 오메가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J, 2, 오메가가 되는 것이고요. 1 더하기 J, 오메가 10 1 더하기 J, 오메가 나누기 2만.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해줘야 되는 게 뭐죠? 뭐 해줘야 돼? 절대값 취해줘야지. 절대값 취해주면 2 오메가. 절대값, 원래 오메가 절대값인데 우리가 이 오메가는 양수 범위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 표시 안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루트 1 10 오메가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1 더하기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해줬으면 우리 뭐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데시벨 dB화 해줘야지. dB화. 그럼 h dB는 어떻게 되냐? 20 로그 2 오메가 빼기 20 로그 루트 1 제곱 빼기 20 로그 루트 1 제곱.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요거부터 봅시다. 이거는 어느 경우에 0dB가 됩니까? 오메가가 모일 때. 요게 1이 되기 위해서는 오메가가 얼마여야 돼? 0.5잖아. 2분의 1. 0.5. 그럼 0.5를 봅시다. 여기가 0.2, 3, 4, 5. 요 점이죠. 하나, 2, 3, 4, 5. 요 점에서 우리가 0dB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0.5에서가 0dB니까 5에서는 몇 dB가 될까요? 10배 커지면. 그쵸. 20이 되는 거죠. 20. 그러면 50에서는 얼마가 될까요? 4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쭉 그려줍니다. 이거 되고, 그럼 우리 이거 증가하는 게 플러스 20 dB per 데케이드로 증가하니까 이게 기울기 표시 해줍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거 요겁니다. 요거의 코너 주파수가 얼마죠? 10이잖아요. 10. 그럼 항상 코너 주파수를 중심으로 생각해 주라고 했어요. 이게 코너 주파수가
10인데 10보다 완전히 작은 경우 뭐에 수렴하게 됩니까? 이게 얼마가 돼? 0에 가까워지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0 로그 1만 남게 되니까 0dB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는 뭡니까? 오메가가 10보다 훨씬 큰 경우. 그러면 1 더하기 10 오메가의 제곱이 뭐에 근사하게 되죠? 요 오메가가 10보다 훨씬 크대. 그 말은 즉슨 이게 뭐에 근사하냐? 요거에 근사한다는 얘기잖아. 이해 가요? 왜 근사하는지?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마이너스 20 로그 루트 10 오메가의 제곱이니까 요거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0 로그 루트 10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 경우는 오메가가 10인 경우야. 어떤 값이 나올까? 코너 주파수에서 몇 dB가 나올 것 같아요? 많이 했잖아, 이거. 코너 주파수에서는 아까 전에 지금까지 봤을 때 몇 dB가 나왔어? 마이너스 3dB. 그렇죠. 마이너스 3dB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려볼까요? 10을 기준으로 10보다 작은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0dB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보다 큰 경우는 요 공식이 되니까 자, 10일 경우 0dB고 100일 경우는 몇 dB야? 이게 100일 경우 마이너스 20dB가 되는 거죠. 그럼 1000일 경우는 마이너스 40dB가 되겠죠. 그려주면 이렇게 되고 기울기 표시는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10에서 마이너스 3dB인데 마이너스 3dB는 굳이 표현 안 해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언제만 표현해 주라고? 코너 주파수에서는 고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에서만 여러분이 표시만 해주면 돼. 그 제타값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마이너스 3dB라는 거 웬만하면 다 알기 때문에 굳이 표현을 안 해줘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 볼까요? 마지막 거. 요거죠. 요거. 자, 요거의 코너 주파수 얼마입니까? 2만이잖아요. 그렇죠? 20K. 오메가가 20K보다 작은 경우 얼마가 되겠어, 이거는? 이제 딱 알잖아. 0dB잖아, 0dB. 예? 아마 여기서부터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알 거예요. 아, 코너 주파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코너 주파수보다 작은 범위는 그냥 0dB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 딱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근사하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로 오메가가 20K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0 로그 루트 20K 오메가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0 로그 20K 오메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20K가 어디예요? 여기가 10K이고 20K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럼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보다 작은 경우는 뭐라고 했죠? 0dB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20K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되냐? 40K일 때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20dB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려주면 여기 이후에는 없네. 근데 이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려주면 아마 이런 식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오메가가 20K일 경우는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3dB. 그냥 딱 나오죠. 코너 주파수를 중심으로 해서 코너 주파수보다 작은 범위는 그냥 0dB가 되고 코너 주파수에서는 마이너스 3dB가 되고 그 다음에 코너 주파수보다 큰 거는 이렇게 공식이 나와서 이게 떨어지는구나 20dB씩 떨어지는구나 하는 거 이제 아마 여러분 눈치챘을 겁니다. 표시입니다. 마이너스 20dB per decade. 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이제 뭡니까? 합쳐주는 거죠. 합쳐줄 때는 항상 코너 주파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 20K. 그러면 10보다 작은 경우. 자, 요거의 코너 주파수는 요거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요거보다 작은 경우는 합쳐주면 요것만 존재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기울기 써줍시다. 플러스 20 dB per decade. 그리고 이제 10에서부터 20K까지 한번 볼까요? 10에서부터 20K까지 보는데 이 범위를 보면 요거는 마이너스 20으로 떨어지고 이건 플러스 20으로 올라가고 있어. 두 개 합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0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20K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20K 이후부터는 요거 주황색은 계속 올라가고 있을 거야. 플러스 20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보라색은 계속 떨어지고 있을 거야. 마이너스 20으로. 그 다음에 분홍색이 새롭게 마이너스 20으로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그 합산은 마이너스 20이죠. 마이너스 20.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다 그려줬으니까 우리 표시해줘야지. 이 떨어지는 거 마이너스 20 dB per decade로 표시해주고, 자, 여기를 계산해주면 이게 25.98 dB가 됩니다. 여기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가운데 100을 집어넣었어요. 만약에 1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0을 집어넣으면 이 값하고 같게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10이나 20K를 집어넣으면 이 100을 집어넣은 것보다 작게 나올 거야. 왜냐면 이 코너 주파수가 뭐가 있다고 했죠? 이 코너 주파수에서 마이너스 3dB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3dB. 한번 볼까요? 그러면 10을 집어넣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20 로그 20이 되고 20 로그 2가 되는 거고 20 로그 루트 1 더하기 20K의 10의 제곱이니까 거의 0에 근사하죠.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23dB가 됩니다. 여기서 23dB. 자, 이게 거의 26dB가 됐잖아요. 이게 맥스점이 26dB. 하지만 여기 10K나 20K를 대입해보면 아마 3dB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앞에서 계산한 여기 코너 주파수에서 마이너스 3dB를 갖고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여기서 10하고 20K에서 23dB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에 표시해 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가장 가운데 있는 이 중심부를 아무거나 찝어서 최고점을 표시를 해주고 여기 코너 주파수 부분 10이나 20K는 마이너스 3dB를 해준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크기 했으면 이제 뭘 해줘야 되죠? 크기를 했으면 이제 뭘 해줘야 돼요? 우리가 위상을 해줘야지. 위상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공식 요거 그대로 갖고 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위상을 표시해주면, 자, 요거는 지금 각도가 몇 도죠? 마이너스 90이야. 왜냐하면 실수, 허수, 이 복소평면에서 이건 J가 마이너스 S가 여기 위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90도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어디 위치하고 있죠? 이거는 분모에 있으니까 자동으로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럼 각도를 해주면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 1, 10 오메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해주면 마이너스 탄젠트 20K 오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경우 한번 그려볼까요? 요 경우 마이너스 90도니까 변함이 없죠.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 요 경우죠. 이거는 코너 주파수가 얼마예요? 10이잖아. 그럼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도죠? 마이너스 45도가 되는 거죠. 코너 주파수보다 10배 작은 경우는 몇 도가 될까요? 0도가 된다 이거죠. 자, 여기서도 아마 눈치챘을 겁니다. 아, 코너 주파수에서는 마이너스 45도, 아니 플러스 45도가 되고 그보다 10배 작으면 그냥 0도가 되는구나. 그럼 10배 크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90도가 된다는 거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1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45도래. 그리고 1일 경우는 0도래. 100일 때는 마이너스 90도래요. 그럼 그려주면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기울기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5 디그리 퍼 데케이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봐야 될 거 요거죠. 자, 이거의 코너 주파수는 뭡니까? 20K잖아요. 20K에서는 몇 도? 코너 주파수에서는 몇 도? 마이너스 45도. 자, 그럼 코너 주파수보다 10배 작은 2K에서는 몇 도? 빡 알잖아, 이제. 0도. 이거보다 코너 주파수보다 10배 큰 200K에서는 몇 도? 마이너스 90도가 나오겠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으로 볼까요? 요거 0. 아니죠. 이거 45도죠. 요거에서 45도. 그 다음에 작은 2K에서, 2K가 여기에서 0도. 그 다음에 200K 여기에서 이게 마이너스 90도. 그래서 그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울기 표시 마이너스 45 디그리 퍼 데케이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합산해줘야지, 합산. 그 합산해주는데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은 경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거죠. 합쳐서.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90도. 그리고 1부터 지금 100까지 보면 여기 요건 그대로 있는데 요건 그대로 있는데 지금 요것만 감소하고 있잖아. 보라색만.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감소하는구나. 그 다음에 100에서부터 20K까지 보면 이제 변함이 없잖아요. 그대로 오니까 그대로 간다. 그리고 20K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고 있는 거죠. 다시. 그럼 감소하고 있는 거 그대로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없으니까 이거 점으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자, 이걸 다 구하고 나서 우리 뭐 해줘야 되는 거죠? 요거 45도 per decade. 이것도 마이너스 45도 per decade.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함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크기 보대 플러스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위상의 변화도 이렇게 보대 플러스로 나타냈습니다. 자, 질문 사항 있나요? 그러면 우리 다음 또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